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사연을 보내려고 글을 쓰게 된 평범한 여자입니다. 좌충우돌 허무맹랑 황당무계가 저절로 떠오르는 제 시모 이야기를 재밌게 써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인 엄마를 따라 저도 대학을 휴학하고 7급 공무원 시험을 1년 반을 준비해서 합격했어요. 그 당시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서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다행히 준비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합격했답니다. 아빠는 오래전에 암으로 돌아가셔서 가족은 엄마와 저뿐이었습니다. 명절엔 모일 친척도 하나 없어서 제가 기댈 수 있는 가족은 오롯이 엄마뿐이었네요. 그리고 저에겐 2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할 시기에 만나서 공부도 하고 연애도 했는데 저만 합격하고 남친은 계속 낙방했답니다. 그 일을 믿어서 끝까지 기다리는데 3년 넘게 준비하다가 많이 힘들었는지 남친은 공무원 시험을 냉정하게 접어버리고 영업직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연인은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연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애틋하고 정말 잘 통하는 사람이라 헤어질 생각은 단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31살이 되었을 때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해서 연애의 마침표를 찍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저희 관계를 아주 잘 알고 있어서 허락은 쉽게 받았어요. 둘이 살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조금의 걱정도 하지 않고 승낙해 주셨죠. 결혼 준비는 매우 간략하게 했어요. 예식장을 작은 곳에 잡았고 하객도 아주 친한 지인들만 불러서 올렸답니다. 신혼집은 남편이 대출받아서 마련했고 혼수는 저도 엄마한테 기대지 않고 모은 돈과 약간의 대출로 마련했답니다. 저희 부부가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며 빚을 갚아가면서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주말만 되면 반찬을 바리바리 싸우셨어요. 손수 만든 정성스러운 반찬들과 건강식품, 부부가 함께 먹으면 좋은 한약 등등 아낌없이 저희 집 냉장고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처음 오신 날 아주 살짝 놀랄 일을 벌이셨어요. 새아가, 냉장고에 반찬이 차고 넘치네. 이건 너희들이 다 먹을 수 있겠냐? 냉장고에 보관하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겠죠. 아니, 그렇지 않을 거다. 아무래도 내가 좀 비워줘야 할 것 같구나. 새아가, 빈통 좀 하나 가져와 봐라. 시어머니가 빈통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반찬을 덜어서 자신이 가져가서 드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아주 살짝 당황했지만 먹을 것 가지고 괜한 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으니 가져가셔서 드시라고 했죠. 그런데 냉장고의 3분의 1을 비우고 시어머니의 반찬통을 채웠습니다. 너희들 어차피 잘 먹지도 않으니 내가 처리해주마. 괜히 음식물 쓰레기로 나오면 아깝잖니. 네, 어머님. 넉넉하게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셔주세요.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냐. 괜히 쓰레기 나오지 않게 비워주는 거니 진짜 감사한 줄 알아라. 시어머니 말씀처럼 저나 남편이나 음식을 남겨서 버릴 일이 없었어요. 그래도 어른이 하는 말씀이니 그저 알겠다, 고맙다고 하면서 대답하고 웃고 넘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싹 비우셨던 시어머니는 얼마 뒤에 저희 신혼집에 보자기를 들고 오셨어요. 선물 포장할 때 쓰인 보자기 같았는데 왜 보자기만 가져오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웬 보자기예요? 아, 이거 네 옷방에 못 입는 옷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정리 좀 하러 왔다. 내가 정리해주마. 네? 어머님, 옷방에 옷은 다 입는 것들이에요.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낡은 옷들 보이는 것 같던데. 아무튼 정리해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괜히 보자기를 가지고 오셔서 옷방으로 직행하셨습니다. 결혼하고 사온 옷들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시며 바닥에 내리더군요. 어머님, 이거 새 옷이에요. 새 옷이야? 아니, 빈티지하게 나온 건가 보지? 근데 너 이 옷 잘 안 입지 않니? 너랑 나랑 사이즈가 비슷하니 내가 자주 입으면 좋지 않겠냐?
황당해서 잠시 입을 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님은 제 옷을 여러 벌 바닥에 던지셨고 곧 보자기를 펼쳐서 포장하더군요. 이런 일은 처음 당해봤는데 시어머니가 이러시니 뭐라 말을 못했습니다. 다 포장한 시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더니 반찬통 몇 개를 꺼내서 봉투에 담더군요. 니들이 반찬은 잘 안 먹는 것 같더라. 내가 가져가서 먹어도 되지? 네? 자, 옷방이랑 냉장고를 정리했으니 방에 안 쓰는 게 뭐 있나 볼까?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집안에 안 쓰는 물건은 없습니다. 예. 말은 그렇게 해도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물건이 많은 거 안다. 내가 다 정리해 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봐. 시어머니는 100만 원이 넘는 무선 청소기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어머님, 청소기까지 가져가시게요? 너희 바빠서 청소기 쓸 시간이나 있냐? 내가 자주 와서 청소해 줄 테니까 이건 내가 가져가마. 안 된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앞서 말했듯이 신혼 초였고 시어머니가 어렵기도 하고 기분 상하실까봐 바보처럼 안 된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원하는 걸 모두 다 가져가셨어요. 저녁에 남편에게 일러줬더니 그이가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지독한 짠순이라서 그래. 여보, 미안해. 혼자 나를 키우시면서 동네방네 손 벌리고 다니시면서 먹을 거 입을 거 얻으러 다니시던 게 습관으로 남았나 봐. 당신 옷은 내가 새로 사줄게. 그리고 엄마가 또 와서 뭘 가져가려고 하면 나한테 연락해. 바로 그만두게 할 테니까. 어머님이 고생해서 살아오셔서 그런 거구나. 그 말을 들으니 더 말리지 못하겠는데. 복잡하다. 차라리 시짜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 엄마는 남한테 막말은 안 해. 다만 눈치가 없을 뿐이지. 아무튼 내가 찾아가서 한 소리 할 테니까 또 그러는 일 없도록 할게. 남편은 시어머니를 찾아가 신혼집 살림을 막 가져가지 말라고 부탁했답니다. 그 말에 실망하셨을까봐 저는 시어머니를 따로 만나서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어머님, 제가 옷 선물 해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보세요. 아유, 내가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얻었네. 내 아들도 안 해주는 걸 해주니 기분이 진짜 좋다. 그럼 사고 싶었던 옷 골라도 되지? 가격이 좀 나갈 텐데. 네네, 그럼요. 시어머니 선물하는데 돈이 대수겠어요.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보세요. 설마 엄청 비싼 걸 고르시겠어 하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일반 브랜드 매장은 거들떠보지 않고 명품 매장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도 한 번도 사보지 못한 비싼 옷을 턱 골라 입으시더군요. 새아가, 어떠냐? 어울리지? 잘 어울리시네요. 그럼 이거로 하자. 사람은 자고로 옷이 날개다. 입은 거로 품격이 갖춰지는 거지. 나 이거로 사줘. 그리고 이왕 사주는 거 가방도 하나 해줄래? 이미 시어머니가 걸친 옷이 수백만 원이라 진땀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가방은 다음에 해드릴게요. 제가 공무원이라 돈을 그렇게 잘 버는 게 아니라서요. 뭐? 그럼 꼴랑 이 옷 한 벌 해주는 걸로 퉁치려고? 너 보기보다 치사하구나. 그게 아니라 돈이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체크카드만 써서 벌써 예상 금액을 넘어서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이, 치사하긴. 그래, 알았다. 오늘은 옷 한 벌로 끝내자. 저는 옷을 사주면서 고맙다는 말 대신 치사하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답니다. 남편에게 말해줬더니 애초에 왜 백화점을 모시고 갔느냐며 당장 환불해주겠다며 난리치며 시댁으로 가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을 말리며 그러지 말라고 했죠. 여보, 어머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도로 환불하자고 하면 내가 뭐가 돼. 내가 마음대로 고르라고 말했단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수백만 원짜리 옷을 고르는 사람이 어딨어. 아무리 우리 엄마지만 너무 심하네. 다음부턴 백화점에 모시고 안 갈게. 내가 괜히 말을 꺼냈나 봐. 미안. 당신이 뭐가 미안해. 우리 엄마가 하는 행동들만 봐도 사과할 사람은 무조건 우리 엄마라고. 내가 마누라 보기가 창피하다. 여보,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나도 엄마한테 말하겠지만 당신도 과감하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해. 그건 예의 없는 게 아니야. 알았어.
이제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대략 알았으니까 나도 표현하도록 할게. 그날을 기점으로 시어머니한테 할 말은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또 저희 신혼집에 찾아오셔서 냉장고 문부터 열더군요. 아유, 반찬이 엄청 많네. 너희 친정엄마는 참 부지런도 하시구나. 이 많은 걸 너희 부부가 다 못 먹을 것 같으니 내가 도와주마. 어머님, 저희가 다 먹을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차마 가져가지 말라는 말은 못했습니다. 역시나 제 말에 임팩트가 없어서 한 귀로 흘리시고 반찬통을 여러 개 꺼내서 챙기셨어요. 그리고 또 제 옷방을 가서 이것저것 만져보더군요. 너는 옷을 사놓고 안 입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내가 또 정리를 해줘야겠네. 어머님, 아니에요. 저 여기 있는 옷들 다 입는 거예요. 어머님이 가져가실 만한 옷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너 꼭 내가 억지로 옷을 훔쳐가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난 정리를 해주는 것뿐인데 말이야. 아,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해요. 근데 옷은 정말 건들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저기 걸려있는 청바지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 같구나. 저건 내가 치워줄게. 안 돼요. 어머님, 저거 선물 받은 거고 엄청 비싼 바지예요. 아껴서 입는 거라고요. 치, 비싼 거라고 호들갑 떠는 거냐? 아, 그래, 치사해서 안 가져간다. 어머님, 제가 옷 선물해드렸잖아요. 그러니 제 옷방은 그만. 얘가 자꾸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네. 아이, 누가 들으면 네 옷을 훔쳐가려고 들어온 줄 알겠어. 아, 그래, 네 옷방에 관심 끊어마. 정리 좀 해주려 한 걸 이딴 식으로 받아들이니? 아, 기분 더러워서 그만 나가야겠다. 한 소리 듣긴 했지만 비싼 옷을 빼앗기지 않아 다행이었죠. 그날 반찬 사수하는 건 실패했지만 절반은 성공한 것 같았어요. 다음에 오셨을 때는 반찬을 미리 숨겨두는 잔머리를 써서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시겠죠. 먹을 거로 이러는 게 정말 치사한 행동인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매번 맛있는 반찬을 다 가져가셨으니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의 행동을 고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었어요. 친정엄마한테 연락이 왔는데 시모가 반찬을 싹쓸이한 건 물론이고 엄마한테 돈까지 받아갔대요. 저희 부부에게 반찬을 해주겠다며 장을 볼 돈을 20만 원 받아갔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가 저희를 위해 가져다주는 반찬은 하나도 없었고요. 또 하루는 엄마의 비싼 코트를 걸쳐보더니 그대로 입고 나갔답니다. 이 같은 행동에 불쾌해서 괜히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친정 가서 옷이랑 반찬을 가져가셨대. 게다가 우리 반찬 해준다고 돈까지 받아가셨고. 아, 도대체 어머님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면이 안 선다. 그렇게 말해도 엄마가 정신을 못 차리시네. 다시 가서 말해볼게. 아, 됐어. 당신이 중간에서 똑바로 못하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앞으로는 친정엄마가 집에 못 들어오게 문을 안 열어줄 거야. 그이는 할 말이 없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나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혼집에 오시는 것도 전화하고 오는 게 아니면 집에 없는 척하고 열어주지 않겠다고 일러뒀죠.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초인종이 울려 인터폰을 봤더니 시어머니였어요. 없는 척하려고 꿋꿋이 버티는데 계속해서 초인종을 울리며 집안에 있는 거 다 안다며 소리를 쳐서 하는 수 없이 문을 열어드렸어요. 넌 집에 있으면서 일부러 안 열어준 거냐?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니? 내가 너한테 무슨 해가 되는 짓을 했니? 시짜지를 했어? 뭐 임신하라고 강요를 했어?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침대에 누워있느라 늦게 나왔어요. 너 아프니? 그럼 어서 침대로 돌아가라. 내가 알아서 정리하고 집에 돌아갈게. 시어머니가 제 등을 떠밀며 방으로 보내더니 냉장고와 옷방을 뒤져서 크게 챙겨서 돌아가셨습니다. 진짜 답답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남편은 이제 더는 못 참겠다며 시모에게 찾아가 큰 소리를 치며 거지같이 음식 훔쳐가고 옷 훔쳐가는 것 좀 그만하라고 했대요. 이성을 잃고 막말을 하자 시어머니가 큰 상처를 받고 남편을 쫓아내며 더러워서 다시는 저희 집이나 친정집에 가지 않겠다고 통보하셨답니다.
남편이 심하긴 했지만 한 번은 큰 소리가 오가야 하는 일이라 생각해 현명하게 대처한 거라 판단했어요. 한 달 동안 시어머니는 신혼집과 친정집에 오지 않으셨고 제 안부 연락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많이 삐친 것 같지만 찾아가서 얼굴을 뵙진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끔찍한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이고 머리를 옷으로 가리고 계셨어요. 경찰관 하나가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더군요.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이 일부러 부딪혀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한두 번이 아닌 것 같긴 한데 걸린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저희 어머님이 공갈차에 뭐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백미러를 일부러 어깨에 부딪히고 합의금을 300만 원 달라고 한 모양입니다. 운전자가 신고해서 조사를 했더니 이 공갈로 저지른 짓이더군요. 세상에, 뉴스에서나 보던 일을 어머님이 하시다니. 어머님, 어머님, 고개 좀 들어보세요. 시몬은 고개를 여전히 책상에 받고 있는 채로 대답했어요. 쪽팔리니까 건들지 마라.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안다. 경찰관 아저씨, 보호자 들어왔으니까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차주가 고소는 안 하겠다고 하니 나가실 순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은 피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공갈죄로 잡혀오시면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아셨죠? 나 진짜 처음 한 짓이라고. 자식들 앞에서 망신당했으니 또 이런 짓은 절대로 안 합니다. 시몬은 조사를 더 받고 저희와 같이 나왔는데 얼굴을 끝까지 가리신 채로 혼자 택시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진짜 황당무계한 날이었죠. 그 일이 있고 정말 창피해서 시어머니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길에서 어떤 중년의 남자와 말싸움을 하는 걸 보고 걸음을 멈추고 말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아저씨, 왜 저희 어머님한테 욕을 하고 그러세요? 이 할머니 며느리요? 그럼 잘 됐네. 나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이 할머니 잡고 계셔. 경찰이요? 저희 어머니 무슨 짓을 했길래 경찰을 불러요? 내 젊을점 밖에 있던 드릴박스를 그냥 들고 가다 잡았습니다. 이 할머니 도둑질하다가 걸린 거니까 바로 신고할 겁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밖에 나온 빈 상자인 줄 알고 주운 거라고 했잖아요. 웃기는 소리 마셔. 이 드릴이 든 박스를 버린다고 생각한다는 게 말이 돼요?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 버리려는 줄 알았다고요? 아저씨가 아니라고 해서 돌려줬으면 그만이지. 왜 사람을 도둑 취급하고 신고하겠다는 겁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폐지주우로 나오셨다가 드릴 박스를 주워가려고 하셨다네요. 그런데 누가 봐도 깨끗한 박스고 묵직해서 드릴이 들어있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버려진 박스를 주운 거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철물점 아저씨는 신고하겠다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요. 이에 저는 아저씨한테 90도로 사과부터 드렸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저희 어머님이 착각한 모양이에요. 이 드릴 제가 사면 안 될까요? 부디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세요. 참나, 며느린 그래도 사람답네. 이보소 할머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것도 잘못됐는데 오리발 내밀고 도리어 큰 소리 치는 거 아니라고요. 앞으로는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놈의 아저씨가 돌았나.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난 도둑질한 게 아니라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아니라고 호통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배로 사과를 하며 겨우 철물점 아저씨의 화를 가라앉혔어요. 죄송하다고 드릴가스 조금 더 많이 드리면서 신고만은 참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다시 경찰서엔 가지 않게 됐죠. 어머님, 저희가 용돈 드리는데 왜 폐지를 주고 다니세요? 야, 나도 움직이면서 밥값을 벌고 싶어서 하는 거야. 취미생활이기도 하고. 근데 저 철물점 양아치 사장놈이 괜히 돈 뜯어내려고 나를 모함한 거야. 어머님, 제가 상황을 지켜봤는데 어머님이 잘못하셨어요. 그 무거운 드릴 상자를 왜 챙기려고 하셨어요? 아무튼 일이 커지지 않았으니까 다음부턴 제발 이런 짓 안 하셨으면 합니다. 너도 날 못 믿겠다는 거지? 그래, 너 잘났다. 앞으로 이 못난 CM이 보러 오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아라. 됐냐?
결국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집으로 떠나셨습니다. 몇 주 동안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꼼짝하지 않으셨어요. 부끄러운 짓을 하셨으니 그럴 만도 했죠. 한 달이 좀 지나자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에 오셨어요. 설마 뭘 또 가져가시겠어 하는 생각을 하며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렸죠. 어머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그래. 반성 많이 했다. 내가 죄인이지. 오늘은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냥 지나가다 들렀다. 근데 새아가. 내가 왜 공갈치고 드릴 박스를 훔치려는 짓을 했는지 생각해봤니? 글쎄요. 전 사실 이해하기 어려워요. 넌 곱게 잘 자라서 몰라서 그러지. 난 어릴 때 식모로 살면서 눈칫밥을 먹으며 살아왔다. 고생을 하도 많이 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짓을 한 거라고. 고생 많이 하셨던 건 저도 들어서 알죠, 어머님. 이해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래도 다시는 그런 짓 하시면 안 돼요.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고요. 알았다.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네,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차려드릴까요? 먹고 왔다. 새아가, 그동안 너희 집에 와서 반찬이랑 옷 털어가는 것도 모자라 사돈 집에 가서 싸그리 얻어오고 돈까지 받아온 이유가 뭐라 생각하니? 그건 내가 가진 게 없어서야. 돈이 없어서 그런 거란 말이지. 내가 일을 그만두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됐단 소리라고. 그래서 말인데 네가 내 식당 하나를 차려주면 어떻겠냐? 시어머니는 물건을 가져가는 대신 목돈으로 식당을 차려달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식당을 차려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나 남편이나 대출금 갚느라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애기 갖는 것도 늦추고 있는 거라고요. 돈이 그렇게 없어? 그럼 네 엄마한테 말해보면 안 되겠냐? 고위 공무원이고 모아둔 자산도 꽤 많을 거 아니야. 네? 저희 친정엄마한테 어머님 식당을 차려달라고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곧 은퇴하시면 노후자금으로 남겨둬야죠. 그런 큰 돈을 드릴 순 없습니다. 내가 돈 벌어서 갚아드리면 되잖아. 누가 공짜로 달라고 했냐? 어머님, 그래도 안 돼요. 차라리 일자리를 구하세요. 나이가 많아도 하실 수 있는 일은 많다고요. 식당에서 일해보셨으니 다시 그쪽으로 일하시는 건 어떠세요? 됐다. 더럽게 치사하게 구네. 넌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는 거냐? 부탁한 내가 멍청한 여자다. 온 김에 네 옷방이나 정리해야겠다. 저는 옷방을 잠가뒀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밀어내는 시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기 왜 잠긴 거냐? 어머님, 죄송해요. 옷방에는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웃기네. 내가 옷 몇 장 얻어간 게 아까워서 문까지 잠근 거야? 너 이제 보니 아주 이기적인 애로구나.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시어머니한테 베풀 줄도 알아야지.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문 열어. 열란 말이야. 어머님, 제 옷 가져가서 중고로 파는 거 다 알아요. 저희가 용돈 드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버시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용돈을 올려드리든 할게요. 자존심 상하네. 됐다. 진짜 열받아서 그냥 간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화가 크게 난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친정엄마를 직접 찾아가 식당을 차려달라고 하셨답니다. 어처구니가 없지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뿐이니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당연히 거절하고 돌려보내셨다고 해요. 저와 친정엄마 그리고 남편까지 시어머니의 행동을 싫어하고 여러 번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예 저희 식구들에게 발길을 끊어버리셨어요. 2달 넘게 연락도 안 되고 시댁에 찾아가도 문전박대를 하더군요. 잘못된 걸 고쳐가면서 지내고 싶었는데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저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었죠. 아무튼 시어머니는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곧 은퇴를 하셨고 노후를 즐기려고 지방에 멋들어진 집을 마련했답니다.
차로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서 보름이나 한 달에 한 번씩 남편과 찾아가서 힐링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상상도 못했던 암 소식을 전하셨는데 이미 전이가 되어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셨답니다. 병원에 옮겨 항암 치료라도 받기로 했는데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을 때 떠나셔서 슬픔과 충격에 휩싸여 영혼이 빠진 채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일터에서는 제 사정을 알고 휴가를 길게 쓰도록 조치해 주셔서 한동안 엄마의 집을 정리하며 한참을 슬픔에 잠긴 채 지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많은 위로를 해주어서 그나마 엄마를 조금씩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엄마의 집과 유산을 모두 정리하고 신혼집으로 돌아왔고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차라리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며 일하는 것이 100번 나았어요. 그리고 장례식 때 얼굴을 비춘 시어머니가 힘든 저를 찾아와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별 생각 없이 해보라고 했더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새아가, 너희 모친의 유산이랑 보험금이 꽤 되지? 그럼 나한테 식당 하나 차려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어머님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흥분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봐. 어차피 너 그 돈 당장 쓸 것도 아니잖니. 내가 식당 하면서 돈을 벌어서 이자까지 쳐서 돌려줄게. 이럴 때일수록 네가 생각을 깊이 잘해야 한다. 나중에 애기 낳으면 돈 들어갈 곳이 천지고 니들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야 할 거니냐. 재테크한다 생각하고 나한테 식당 하나 차려줘 봐라. 진짜 아나 모인 무개념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전 기가 막혀서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을 달라고 하세요? 아무리 고생을 많이 하셨어도 기본 예의는 지키셔야죠. 저 어머님한테 질려버렸어요. 이젠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아이고 새아가, 내 말을 오해한 모양인데 난 진짜로 너를 돕고 싶다. 친정엄마의 몫까지 널 깊이 생각하고 하는 말이라고.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쉽게 돈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거 다 보이거든요?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공갈이나 해서 운전자들 등이나 쳐먹으세요.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이런 말할 만큼 어머님이 잘못하셨으니까요. 나가주세요. 저 어머님 꼴도 보기 싫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진짜 손찌검만 안 했지 막말을 하며 시어머니를 내쫓아버렸습니다. 기분이 상한 채로 떠난 시어머니는 몇 주 동안 뜸하다가 다시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인사만 드리고 방에 누워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노크를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새아가 자니? 나 때문에 속 많이 상했지? 사과하러 온 거니까 잠깐 나올래? 사과요? 그래요, 들어볼게요. 몸을 억지로 일으켜서 거실로 나가자 임금님 수라상 뺨치는 밥상이 보였습니다. 내가 솜씨 좀 발휘해봤다. 생각해보니 내가 너희들한테 반찬을 훔쳐가기나 했지 직접 해준 적이 없는 것 같더라. 이걸 다 어머님이 차리신 거예요? 그래, 내가 사과하는 의미로 정성껏 차려봤다. 내 집에 있던 걸 가져와서 요리한 거야. 어머님, 고맙습니다. 그래, 이 못난 노인네 용서하고 이 밥상 기분 좋게 받아다오. 새아가, 몸이 아픈 것 같으니 이거 먹고 한숨 푹 자거라. 어머님이 반성하신다고 하니 믿어볼게요. 그리고 이런 정성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친정엄마 돌아가시고 엄마가 해준 밥이 그리웠는데 감동이에요. 그럼 어머님도 같이 드세요. 아니야, 난 그만 가봐야 해. 식당 알바 자리 구했거든. 그럼 난 이만 갈 테니까 꼭 혼자서만 먹어야 한다. 내 아들 주지 말고 너 혼자 먹어야 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음흉한 미소를 보이셨어요. 순간 소름이 돋으며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죠.
시모가 나가고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임금님 수라상을 보며 감탄하더군요. 여보, 이게 다 뭐야? 당신이 차린 거야? 어? 아니, 어머님이.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밥을 해준 적이 없는데 진짜로 엄마가 이걸 다 차린 거야? 근데 난 속이 메스꺼워서 못 먹겠네. 당신이 먹을래? 여보, 아직도 힘든 거야? 이젠 장모님을 마음에 묻고 잘 먹고 살아야지. 엄마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몸살 나서 입맛도 없고 눕고 싶어서 그래. 당신이 먹어줘. 그러자 남편은 저를 침대에 눕혀주고 죽을 써주겠다며 주방으로 가더군요. 침대 옆에 죽을 가져다 준 남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거실에 차려진 밥 먹어. 나 대신 배불리 먹으라고. 알겠어. 내가 천천히 다 먹어버릴게. 그래. 그럼 난 좀 누워있다가 나갈게. 그래서 남편이 혼자 시어머니가 차려준 식사를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잘 먹던지 쩝쩝거리는 소리가 안방까지 다 들렸답니다. 시어머니의 음흉한 미소를 보고 음식 먹는 걸 꺼림칙하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음식에 다른 짓은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남편이 배부르단 소리라며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30분 뒤 상상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구역질을 하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 소리를 듣고 얼른 거실로 나가봤더니 그이가 식은땀을 어찌나 많이 흘리던지 옷이 다 젖어 있었고 이마는 불덩이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있어서 손가락으로 눈을 뜨게 했더니 눈이 풀리고 의식을 차리지 못했답니다. 뺨을 치고 정신을 차리라고 해봤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119에 신고해서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고 남편의 상태를 보더니 얼른 들것으로 들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도 따라 내려갔고요. 구급차에 있던 산소호흡기를 쓴 남편은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손을 잡아줬는데 온기가 하나도 없고 차가웠습니다. 잘못될까봐 두려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새아가 밥은 잘 먹었니? 어머님, 음식에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음식에? 왜? 무슨 이상이라도 있는 거야? 제 남편이 어머님 아들이 밥을 먹고 의식을 잃어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고 있다고요. 도대체 저한테 뭘 먹이려고 한 거예요? 네 밥을 내 아들이 먹었어? 지금 그게 중요해요? 어머님, 무슨 짓을 한진 모르겠지만 제 남편이 잘못되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밥만 차려준 거야. 정성껏 만든 식사였다고. 안 되겠다. 나도 지금 바로 병원으로 출발하마. 전화를 끊고 5분 뒤 대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남편의 동공을 살펴보고 배를 진찰했는데 바로 심각성을 깨닫고 위세척을 실시했습니다. 그이는 의식을 잃은 채로 먹은 음식들을 세척했죠. 이윽고 시어머니가 와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묻더군요. 내 아들이 왜 저러냐? 새아가, 네가 안 먹고 내 아들을 먹인 거야? 어머님, 음식에 뭘 탄 거예요? 나만 먹어야 하는 이유가 뭐였냐고요? 난 아무것도 안 탔다. 정말이야. 근데 위세척하는 걸 보니 내가 실수로 잘못 넣은 게 있나 보다. 이를 어쩌냐? 우리 아들 이러다 저 세상 가는 거 아니냐? 어머님, 무슨 짓을 한지 경찰들이 밝혀낼 거예요. 제가 경찰에 신고했고 곧 국과수에서 어머님이 만든 음식 수거한다고 했어요. 제가 확실하게 말해줬더니 시어머니가 오열하더군요.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우리 아들 어쩌면 좋니? 연기하실 필요 없어요. 친정엄마의 유산을 탐내더니 절 골로 보내려고 처음으로 밥까지 차려주신 거죠? 퍼즐이 다 맞춰지네요, 어머님. 곧 쇠고랑 차고 감옥 갈 준비하세요. 난 아무 짓도 안 했다니까. 정말 억울해. 곧 위세척을 한 남편은 피를 뽑았고 여러 링거를 맞으며 안정을 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안심하면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답니다. 어머님, 이제 다 끝났어요.
어머님이 한 짓들 곧 전부 다 밝혀질 거라고요. 새아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미안하다. 경찰 앞에서도 똑같이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판사님 앞에서는 눈물 연긴 통하지 않을 테니 괜히 연기하지 마시고요. 시모는 계속해서 오열했습니다. 곧 형사들이 왔고 시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며 데려갔어요. 저는 남편 옆을 지키며 그이가 회복하길 기다렸죠. 다행히 남편은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 내 마누라잖아. 당신 큰일 날 뻔했어. 밥 먹고 탈이 나서 그런 거지? 단순한 배탈이 아니야. 어머님이 무슨 독이라도 탄 것 같아. 나한테 친정엄마 유산으로 식당 차려달라는 걸 거절했더니 날 골로 보내려고 임금님 수라상 뺨치는 밥을 차려준 거야. 그걸 내가 아닌 당신이 먹고 이렇게 된 거고. 엄마가? 세상에, 우리 엄마가 그 정도로 악독한 사람이었나? 미치겠다. 국과수에서 음식 가져가서 분석 중이래. 며칠 걸리지만 곧 무슨 약을 탔는지 결과가 나올 거야.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없다. 나도 미안해. 당신에게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이는 게 아니었는데. 아니야, 내가 먹었으니 엄마가 잡혀간 거지. 아무도 안 먹었으면 진실을 밝히지도 못했을 거야. 아무튼 기다려보자고. 남편은 정신을 차리고 말도 잘했습니다. 빨리 응급처치해서 천만다행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며칠을 흘러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남편과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시어머니가 있었고요. 형사님, 도대체 무슨 약을 탔나요? 다 밝혀졌죠? 경찰은 국과수에서 보내온 문서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식중독이네요. 음식 재료를 오래된 걸 써서 그런 거였네요. 고기랑 해물이 상한 모양이네요. 네? 식중독이요? 그럼 다른 독은 없었어요? 다른 건 없어요. 국과수에서 확실한 결과를 보내줬는데 단순 식중독이에요. 뭐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일은 아니죠. 허나 어머님은 죄가 없습니다. 모르고 요리를 하셨으니까요. 바로 모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벙찐 얼굴로 시어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래. 경찰들이 내 집까지 가서 냉장고를 뒤졌다고 하더라. 내가 음식을 버리지 않고 아끼다 보니 고기랑 생선에서 균이 생겼나 보더라. 새애기, 넌 날 못 믿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 이제 속이 후련하니? 아무 짓도 안 한 나를 이상한 여자로 몰아서 경찰 조사받게 하니까 속이 시원하냐? 어머님이 밥상을 차려주고 나가실 때 음흉한 미소를 지으셨잖아요. 음흉? 난 그저 네가 밥을 잘 먹고 기운 차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웃은 거야.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내가 단단히 오해하고, 아니, 의심을 한 거네? 남편이 식중독에 걸리긴 했지만 병원 의사의 소견으로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한 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과민하게 반응한 게 확실해졌죠. 그래도 식중독으로 사람을 놀라게 했으니 제가 한 행동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경찰서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왔는데 충격을 받은 시모는 따로 택시를 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와 남편은 큰 결심을 하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왜 왔니? 날 또 신고하려고? 식중독에 걸린 건 미안하지만 난 절대로 나쁜 짓 안 한다. 어머님, 죄송해요. 근데 그동안 어머님이 저를 좀 화나게 하셨잖아요. 돌아가신 엄마의 유산으로 식당을 차려달라고 했고 성질 내면서 안 된다고 했으니 어머님이 홧김에 나쁜 짓을 하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제 잘못이니 사과드릴게요.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됐다. 이미 지난 일이잖니. 그리고 나도 네 입장 생각해봤다. 충분히 의심이 갔을 거야.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 그동안 니들 집에 가서 반찬이랑 옷 뜯어내고 그걸 중고로 팔아서 돈을 벌었던 짓, 그리고 사돈 집에 가서도 온갖 진상을 부렸잖냐. 그리고 공갈쳐서 운전자 등쳐먹다가 걸리기도 했고, 철물점에서도 부끄러운 짓을 했잖냐.
누가 봐도 널 의심했을 거다. 지난 일들을 생각해봤는데 난 정말 쓰레기였더구나.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으니 그래도 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시모 말이 정답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말씀 부정하진 않을게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충분히 저희가 의심할 만했죠? 아이 그래. 실컷 비난하고 비웃어라. 됐냐? 이제 네 노인네 얼굴 보러 안 와도 된다. 앞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살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저와 남편은 이제 풀어졌다 생각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도 웃더군요. 아, 내가 죄인 맞다. 근데 니들 오늘은 왜 찾아온 거냐? 어머님이랑 풀기도 하고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왔어요. 할 말? 뭔데? 어머님, 식당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차려드릴 테니까 운영해보세요. 뭐? 식당? 아유야 됐다. 이 난리를 치고 내가 무슨 염치로 가게를 받겠냐? 그냥 조용히 연금 받아 먹으면서 식당 알바나 다닐 거다. 그래요? 상가 계약서 가져왔는데 싫으면 말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가 꺼내든 계약서를 낚아채더군요. 어머머머 진짜네? 아이 새아가 나한테 가게 차려주려고? 너 진심이니? 그럼 거짓말을 하겠어요? 어머님도 잘못한 게 있지만 저도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리고 식당은 공짜로 차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빌려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갚으셔야 해요. 아 그래 갚아야지. 당연히 갚아야지. 좋다. 그럼 나 식당 차리도록 하마. 어머님, 근데 약속 하나 해주세요. 신선한 재료만 쓰시고 오래된 건 과감하게 버리셔야 해요. 괜히 또 아낀 재료로 요리했다간 제 남편 꼴이 나는 손님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아이 당연하지. 내가 아들이 병원에 실려간 걸 보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당일에 산 재료 아니면 절대로 쓰지 않을 거다. 식당 하시겠다고 결론이 났네요. 그럼 같이 상가 가서 계약하고 공사 들어가면 되겠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 욕심 많은 노인네한테 이런 기회를 주다니. 새아가, 나 같은 시어머니를 둬서 끔찍할 텐데 이렇게 베풀어주니 고맙구나. 내가 앞으로는 정말 부끄러운 짓 안 할게. 네 친정엄마만큼은 아니어도 좋은 부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마. 시어머니는 연신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식당을 운영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셋은 함께 상가 주인을 찾아가 계약을 했고 1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보름 만에 곰탕집을 오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은지 몰랐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어보니 곰탕도 맛이 좋았고 반찬도 수준급이었어요. 어머님, 진짜 맛있네요. 그동안 이 솜씨를 저한테는 왜 보여주지 않으신 거예요? 한번 보여줬는데 그걸 내 아들이 대신 먹고 탈이 났잖니. 아, 그때 해주셨구나. 아무튼 이렇게 어머님 음식을 먹어보니 금방 대박 나겠는데요? 어머님, 파이팅 하세요. 그래, 내가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을 이 식당 운영하면서 정직하게 살 거다. 시어머니는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식당은 장사가 잘 됐고 혼자 운영하기 무리가 있어 직원 2명을 고용하셨어요. 새벽에 문을 열어 늦은 밤까지 일하셨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흐르자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게 차려준 비용이랑 이자랑 보너스까지 넣었다. 어머님, 진짜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넌 내가 변한다고 했으면 좀 믿어줘라. 나 이제 전처럼 짠순이로 안 살 거야. 어머님이 주시는 거니 받을게요. 앞으로 식당은 계속 잘 될 테니 힘내세요. 그래. 근데 너 출산일은 언제냐? 다음 달이요. 뱃속의 아기가 얼마나 식욕이 강한지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음식 해주려고 장봐왔다. 먹고 싶은 거 말만 해라. 우와, 우리 어머님이 정말 달라지셨네. 그럼 삼계탕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어머님이 해주신 김튀김, 그거 진짜 맛있던데 한 1000장은 튀겨주세요.
못할 게 뭐가 있겠냐? 내 손주를 임신한 너한텐 다 해줄 거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제가 출산하는 그날까지 절 많이 챙겨주셨고 조리원에서 나오자 돈을 더더욱 많이 쓰셨어요. 어머님, 이 유모차 엄청 비싼 거잖아요. 아, 내 손녀가 타는 건데 비싼 걸로 해야지. 그리고 내 손녀에게 들어가는 건 내가 다 책임질 거다. 최고급으로만 해줄 테니까 나만 믿으라고. 어머님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감사하기만 하네요. 옷도 명품만 입을 거다. 얼마 못 입더라도 무조건 좋은 것만 해줄 거야. 내가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거 우리 손녀에게 다 해줄 거야. 시어머니는 가난했던 시절 남편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게 한이라고 하시며 제 딸에게는 아낌없이 베풀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은 비단 제 딸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시어머니가 바쁘게 음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 언제 오셨어요? 놀래지 마라. 이 비밀번호는 아들한테 물어보고 들어왔다. 오늘이 사돈 기일 아니냐. 그래서 내가 제사상 차려드리고 싶어서 가게는 직원들에게 맡기고 왔다. 이 재료를 최고급으로 사왔다. 고사리랑 도라지 이거 시골에서 공수해 온 거야. 떡갈비도 한우로 만든 거고. 아, 어머님, 감동이에요. 감동은 무슨. 앞으로 내가 사돈 기일이랑 너희들 기념일 그리고 손녀랑 7일 행사 모두 내가 준비하고 도와줄 거야. 사돈이 살아 계셨을 때 내가 거지처럼 얻어먹기만 한 게 죄송스러워서 하는 일이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옆에서 구경이나 해라. 제사 음식은 거의 다 준비했으니 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어머님, 식당 차려드리길 잘한 것 같아요. 180도 달라진 어머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나도 내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 이 부끄러운 과거를 떠올리면 쥐구멍에 숨고 싶은 걸 요즘에서야 느끼고 있다고. 아무튼 오늘은 네 어머니를 위해서 정성스러운 제사상 차리도록 하마.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의 제사까지 챙겨주시니 지난 일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시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며 저희 부부에게 용돈도 주시고 딸에겐 아주 좋은 것들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신답니다. 또 저에게 옷 선물을 아주 많이 하셨고요. 돈을 벌게 되고 쓸 줄 알게 되니 진짜로 제가 알던 시어머니가 아니었답니다. 저와 남편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시어머니가 식당 운영과 육아 살림까지 아주 바쁘게 움직이며 도와주고 계세요. 특히 자신의 손녀는 직접 키우시겠다며 보모를 구하지 않고 계신답니다. 제 시어머니 이야기를 풀어보니 진짜 반전이 심하죠? 빈대 같았던 모습은 이젠 더는 찾아볼 수 없고 시원하고 화끈한 그리고 속이 깊은 시어머니네요. 이야기를 여기서 줄여야겠군요.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